민쌤의 한판 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으로 끝내는 과학, 민쌤의 한판 과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상, 오목거울, 평면거울, 볼록거울 해서 거울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요, 거울에 의한 상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거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평면 거울입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평면 거울은요, 일단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중간에 평면 거울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하나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물체입니다. 물체. 그러면 얘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거냐 하면요, 요 모습을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요 머리 꼭대기에 사람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자, 요 놈이 요렇게 나란하게 되었어요. 요렇게 수직하게 들어갔는데, 수직하게 들어가면 그대로 이제 입사각 반사이 같으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는 요렇게 나온 걸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 빛이 갔다가 튕겨져 나오는데 튕겨져 나온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요 거리만큼 똑같이 어디에? 여기에서 빛이 출발해서 요 거리만큼 여기서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빛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 중간에 있는데 요 발끝에서 출발한 빛이 요렇게 왔어요. 근데 요 놈은 법선이 요렇게 있으니까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해서 나가면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문제는 얘는 여기서 이렇게 튕겨져 왔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놈이 어디서 쭉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출발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결국 얘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상은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구나. 그러면 평면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요 상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얘하고 크기가 어떻죠? 같은 크기입니다. 그죠? 같은 크기, 등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같은 크기고 좌우가 바뀐 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 좌우 대칭인 이런 모습이 평면 거울에 의해서 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닮았죠.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닮았는데 요게 1이라면 이 거리는 2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그럼 요 결국 중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요 사람의 뭐죠? 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0이다. 그러면 얘를 다 볼 수 있는 거울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80cm다 그러면 거울은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죠? 예, 90cm만 있으면 전신을 다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대칭인 부분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 가지고 숫자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김민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자, 요걸 거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그대로 떠서 쾅 찍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제 쾅 찍혀서 보이니까 좌우 대칭은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울에서 또 이제 특이하게 좀 봐놔야 되는 게 이 평면 거울에서 요런 경우도 여러분들 좀 봐놓으시면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해서 거울이 요렇게 있는데요.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이제 마주 보게끔 배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물체를 놓았을 때 상의 개수는 몇 개가 생길 거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걸 그대로 연장해서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게 60도다 그러면요. 360도를 나누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상이 생길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상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총 5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이 생기는 개수 요거를 n이라고 표현한다면 n이라는 놈은 요 중간에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360도로 세타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타를 360도로 이렇게 나눠 보시면 여기 값이 나올 텐데요. 요때 요 n이라는 놈이 홀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홀수가 나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홀수가 나오면 그대로 하면 상의 개수가 되고 홀수가 나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짝수가 나오면은 요 나온 개수에서 1을 빼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가 60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60을 나누면 얼마? 6이죠. 근데 요 상이 5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짝수가 나왔을 때는 6에서 1을 뺀 것이 상의 개수가 된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홀수가 나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거울에서 또 한 가지 더 봐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니까, 잘 좀 봐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요게 평면거울이에요. 평면거울인데, 자, 파란색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법선인데요. 자, 물체, 요렇게 해서, 여기서 요렇게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흰색 거울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거울인데 거울을 세타만큼 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흰색 거울을 노란색으로 세타만큼 틀었어요. 그럼 요 놈도 당연히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가던 빛이 어떻게 갈 거냐면 파란색으로 가던 놈이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요거 이제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흰색이 있는 놈을 이렇게 세타를 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튕겨져 나가던 요 빛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틀어진 요 부분을 이제 A라고 놓고 본다면 노란색하고 파란 거니까 노란색, 요게 A가 되겠죠. 요 사이, 요 놈, 요게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편을 우리가 뭐라고? 네, B라고 둔다면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C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세타, 그러니까 거울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거울을 세타만큼 틀었잖아요. 거울을. 그러면 반사각은 어떻게 갈 거냐 했더니 요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갔으니까 B에서 C로 갈 거죠. 그러니까 B 풀 C만큼 움직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B 풀 C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 찾아내는 값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요 세타라는 놈은 뭐가 되나요? 요 세타라는 놈은 요거 A 플러스 C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B라는 놈을 적어보시면 B라는 놈은 이쪽 편에 있는 거니까 세타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B 풀 C라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A를 없애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A는 B 마이너스 세타, 여기에 A 대신에 B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B 풀 C니까 세타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B 풀 C는 2세타 해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거울을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반사각은 B 풀 C니까 결국 2세타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물체를 거울 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였다면 상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면 이쪽으로 역시 V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 거울을 이렇게 해서 U의 속도로 움직였다면 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요거를 참고하신다면 요 상은 역시 이쪽으로 얼마가 움직일 거냐면 2배의 속도 2U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쳐서 같이 나오면 V 플러스 U라는 거는 요거 해서 2U까지 해서 V 플러스 2U로 움직이게 된다. 상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평면 거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오목 거울입니다. 자, 오목 거울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 일단 빛을 어떻게 해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오목 거울은 뭐하고 같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통과되는 놈으로 봤을 때는 볼록 렌즈와 같게 된다. 요거까지 보시고 공식도 똑같고요. 현상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거울은 반사이 건너편에 있어야 실상이지만 렌즈는 통과가 돼야 되니까 건너편에 있는 게 실상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목 거울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상의 작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어떻게 작도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좀 봐놓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상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으면 자, 여기에 오목 거울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원의 중심 있죠.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요걸 우리는 구심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구심과 경심의 반점, 여기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초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을 작도하는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이게 축입니다. 자, 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여기서 접선에서 입사각 반사각 같게끔 튕겨나가면 그게 어디를 지나느냐 하면 이렇게 초점을 향해 지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상의 작도 방법 1번, 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초점을 향해 진행한다. 그러니까 요걸 놓고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가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은 축과 나란하게 진행을 하니까 요게 2번이 되고, 요 점이 마주쳤으니까 상의 크기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구심을 향해 들어간 빛인데요. 구심을 향해 들어간 빛은 요게 수직이 되니까 그대로 나가셔야 되겠죠. 요게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경심을 향해 들어간 빛입니다. 그러니까 경심을 향해 들어간 빛은 요거죠. 그러니까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나가면 이렇게 해서 요게 4번이 된다. 그래서 요게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의 작도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상의 위치도 조금 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상의 위치는 오목 거울하고 볼록 거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봐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요 상의 위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다라고 보면 오목 거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고 요 놈이 F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그 색깔로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상의 위치 첫 번째는, 자, 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아까 어디를 간다? 예, 초점을 향해 진행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1번하고요, 노란색 2번이 있는데 2번은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이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수직하게 나갈 거니까 이렇게 가면,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상은 요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1-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 그럼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한다면, 자, 여기 1-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작아졌죠. 그러니까 축소, 거꾸로 썼으니까 뭐죠? 도립, 거꾸로 썼다. 그 다음에 실제 빛이 만났으니까 실상이다 해서 축소, 도립, 실상, 요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심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심위에 서게 되면, 자, 요 선은 그대로 와요. 그리고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결국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어떻게 해요? 크기가 같아져요. 2-가. 그래서 2-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같은 크기니까 등배, 도립, 뭐다? 실상.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파란색이 되면, 그러니까 구심과 초점 사이에 파란색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 놈은 그대로인데요.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이, 여기서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물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니까요. 3-가 어떻게 될 거냐면, 3-는 확대. 거꾸로 확대가 되면서 도립된 실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초점 위에 섰을 때인데요. 초점 위에 서게 되면은 빛이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향해서 들어간 빛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빛이 초점이 여기니까 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이 생기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안으로 물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니까 요 놈은 그대로 가는데요. 초점을 향해 가는 빛은 여기서 일로 가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여기 저 빨간색 4번으로 작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빛이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 가면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마주치나요? 지금 보니까 좀 벌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는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놈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선이 되니까 여기에 상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4번은 상이 안 생기고 요걸 그냥 4번은 상이 안 생기고 요걸 5번이라고 할게요. 5 여기가 이제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자 4번은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4번은 안 생기니까 그냥 빼고요. 자 5번 여기 있으면 확대가 되면서 바로 섰죠. 그러니까 정립이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점선 형태가 만났으니까 허상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은 상의 작도와 위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관계는 여기서 이제 따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록거울인데요. 자, 볼록거울은 오목렌즈하고 똑같습니다. 오목렌즈하고. 그래서 일단 볼록거울은 빛을 모으게 한다. 뭐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목거울인 경우에 이제 빛을 모아서 보내는 거니까 뭐 자동차 전조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화채화경 이런 데 써서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볼록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니까 뭐 이제 휘어진 도로의 그 안전거울이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볼록거울인데, 일단 볼록거울에서 상의 작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상의 작도는 볼록거울은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요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원의 중심 있죠.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이 요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 경심하고 요 구심 사이의 절반이 초점거리 F가 될 거니까 이제 요대로 작도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축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어떻게 해요? 초점을 향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점이 여기 있으니까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말하는 1번입니다. 왼쪽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 경우는 뭐냐면,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초점을 향해 들어간 빛은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 둘이 빛이 만나나요?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어디서 요렇게 쭉 해서 여기서 진행한 것처럼 보니까 여기에서 마주치니까 상이 요렇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죠? 3번은 파란색인데 구심을 향해 들어간 빛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게 구심을 향해 들어가면 요렇게요. 그러니까 구심을 향해 들어간 빛은 그대로 반사가 돼서 나가니까 3번입니다. 여기 이제 수직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 점에서 또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오면 경심을 향해 들어간 빛은 요거죠. 그래서 그대로 나가면 되니까 요게 이제 4번이니까 여기서 나간 빛은 요렇게 오면 또 여기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에서 상의 작도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의 위치인데요. 상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 움직여보고 이제 작도를 해봐도 요 안에서 밖에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상의 위치는 하나밖에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죠?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축소된, 바로 섰죠? 정립이고요. 예, 점선이 됐으니까 허상입니다. 그래서 only, 항상 축소, 정립, 허상만 생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볼록과 오목을 같이 해가지고 공식 하나만 유도를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조 그림을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기다 그냥 써버릴게요. 자, 보실게요. 일단은 배율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냐면 요 그림에서 하겠습니다. 배율이라는 부분은 처음에 있는 물체의 크기, 자, 요놈 크기가 요렇게 나타나졌으니까 요거 대 요걸로 배율을 잡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 요놈인데 배율의 크기, 자, 처음에는 요거였는데 요만큼 나타났으니까 배율입니다. 근데 삼각형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빨간색 있죠? 빨간색과 요 밑에 빨간색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 뭐 이해가 안 되시면 포즈 시켰다 보셔도 되고요. 다시 여기서 빨간색과 요 밑에 빨간색, 그러니까 굳이 그놈을 한번 그려보라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빨간색과 밑에 있는 요게 요렇게 됐으니까 요놈 대 요거는 결국 뭐죠? 요놈 대 요거죠. 비례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여기서 이 거리를 우리는 물체까지 거리니까 A, 그 다음에 여기 상이 있죠? 초점은 여기 있고 상이 여기 있으니까 뭐 상까지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B, 그리고 여기는 초점이니까 요거 초점 내렸을 때 요 초점 거리 요거를 뭐라고요? F라고 한다면, 자, 배율 요거 대 요거는 요놈 대 요거니까 요놈이 뭐냐면 결국 A고요. 그 다음 물체까지 있는 거리 B니까 결국 얘는 뭐죠? 배율은 A 대 B. 물론 이제 크기니까 절대치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대 B 요거구나.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라고 봤더니, 자, 두 번째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요렇게, 자, 요 문제를 여기 그대로 오면 요 노란색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그걸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요. 요 삼각형.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삼각형을 보면 요 놈이 A 대 B죠. 요 놈이 요거잖아요. 요거 왔으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요거 대 요거는, 그러니까 A 대 B가 되겠죠. 요 놈은 요 놈 대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기준, 노란색은 요거니까 요 거리는 요건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전체 A에서 F를 뺀 거네요. 그래서 A-F 분의,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요 거리는 여기서 요까지 거리니까 F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쓰는 건 어떻게 쓸 거냐, 요거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 요것도 요 거리하고 같으니까 요 놈이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게 A고 B면 요 놈 대 요 놈이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 해서,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요 놈이니까 요 놈이 뭐냐면 지금 F잖아요. 그러니까 A 대 B에서 F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뭐냐면 요거죠. 요 삼각형에서 요 거리 요거니까 B-F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정리하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정리를 하면, 대각선 곱해서 정리하면 AB 마이너스 BF는 뭐죠? 곱하면 AF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ABF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식은 어떻게 된다? ABF로 나누면 요거는 F분의 1이고 얘는 A분의 1이죠? 요거는 B분의 1이니까 넘겨서 결과적으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뭐죠? 네, F분의 1이다 해서 요게 우리가 말하는 렌즈의 공식이 되겠고, F는
여기 구심까지 거리 R의 절반이 된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는 실물체인 경우에 플러스, 허물체는 마이너스, B는 실상 플러스 허상 마이너스, 이거는 실초점, 허초점. A 실초점 플러스 허초점 마이너스에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이 볼록은 허초점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B도 어떻습니까? 얘는 다 이제 오목 거울에는 요거 플러스로 나타나지만 볼록 거울인 경우에 얘는 허상이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부호도 여러분들이 볼록이냐 오목이냐에 따라서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시면 좋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칠판에 끝내는 민쌤의 한판과학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평면거울, 그 다음에 오목거울, 그 다음에 볼록거울까지 해서 렌즈도 똑같습니다. 렌즈는 이제 투과돼서 건너편에 나타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칠판에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